두 번째 시간. 학교 와서 찍는다고. 학교엔 아이들이 아무도 없지. 선생님들만 있어. 찍어볼게.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온 결합 물질의 전자를 흘려줌으로써 이온 결합이 깨지고, 그래서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실험이었다라면서 이 실험의 상세 과정도 얘기했어. 다 이해해야 돼요. 요번에는 우리 온 라부아지에 대한 얘기고, 교과서에 뭐 읽기 자료 뭐 이런 거로 있어.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넣어 본 거야. 자, 요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전자를 흘려줌으로써 결합이 깨지고, 이온 결합 물질의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요번엔 공유결합 물질의 전자를 흘려주고, 그럼 공유결합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실험인데, 요거는 학교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와서 하는 걸로 하자. 알았지? 읽어봐. 넘어가. 이것도 학교 와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유결합 물질도 방금 전에 실험을 마치면 공유결합 물질의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전자의 움직임,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건데,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야. 도대체 왜 결합이 만들어지는가? 왜 전자를 주고받는 일을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이미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그냥 이미 배운 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실은 굉장한 거라고. 실은 굉장한 거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왜 그런 모습인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설명이니까. 왜냐면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 결합이 도대체 왜 있는가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한 거지. 자, 아주 그게 굉장한 거다. 얘 좀 세웠으면 좋겠다, 좀 더.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거다라는 이야기. 그래. 좀 더 해보자. 왜 그런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바로 모든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원자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거나 뭐 사고가 있어서 나는 비활성 기체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주의 법칙이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가져야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해지고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지, 우주의 법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런 거야. 우주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럼 비활성 기체가 뭔지부터 빨리 간단하게 넘어가보자. 먼저 비활성 기체라는 건 뭐니? 활성이 없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지. 주기율표에서 몇 쪽? 18쪽 아이들. 활성이 아예 없진 않지. 뭐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 바꿔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래. 활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일단 비활성 기체라고 배우는 거지. 비활성 기체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인 아이들. 단 헬륨은 2개이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전자 배치가 안정해. 그래서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아. 18쪽 아이들은 거의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가 단일로 그냥 존재해. 헬륨 같은 경우도 헬륨 원자 하나가 막 지 혼자 돌아다녀. 안정하니까. 네온도 그렇고 아르곤도 그렇고. 정말 안정해. 우리가 흔히 네온 사인이라고 말하잖아. 그 네온 사인 안에 네온이 들어있는 거거든. 네온이 그 무엇과 반응하지 않아서 그냥 전류를 흘려주면 네온이 가지는 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 뭐 다른 색을 내는 다른 물질을 넣어도 네온과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네온 사인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형광등에는 아르곤이 들어있어요. 아르곤도 다른 물질이랑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이라서 형광등이 폭발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거지. 형광등의 원리를 뭐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형광등은 유리의 바깥쪽에 뭐가 발려있어, 형광 물질이. 그래서 거기에 전류를 때려서 그 바깥쪽에 발려있는 형광 물질이 빛을 내는 거거든. 근데 그 안에가 그러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기체가. 근데 그 안에가 비어있으면 내부 압력이 너무 낮아지니까 형광등이 일기압, 외부 압력 때문에 빠그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압력을 맞춰주려고 아르곤을 넣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대충 하고 넘어가려니까 왠지 좀 죄책감이 들어서 자세히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아무튼 그래. 그래. 자, 넘어가요. 자, 다음. 그래서 원자들은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이런 결합을 하는데, 왜 하냐?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는 그 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말해요.
옥텟 규칙. 옥타가 뭔지 알지? 8이란 뜻이잖아.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 그래서 옥토퍼스.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옥타브. 그래서 뭐 옥텟 규칙이라 그랬지? 가장 바깥쪽에 8개 전자를 가지는 거. 그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 다 옥텟 규칙에 맞는 건 아니지. 헬륨은 옥텟 규칙에 맞지 않지만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무슨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예외가 있는 뭐 그런 거야.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들은 이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한다. 그런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다음 이온 결합 좀 더 해보자. 이거는 그 염소 기체와 나트륨 금속의 반응에 관련해서 그걸로 이제 이온 결합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거든. 한번 보자. 염소 기체에 나트륨을 넣으면 이렇게 소금이 생성돼요. 소금이라고 말하면 좀 문제긴 한데 결국 NaCl이 만들어지는 거지. NaCl이 만들어져. 실제로는 여기에 황적색 염소 기체를 채운 다음에 나트륨 금속 하나 여기다가 떨어뜨리고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갑자기 여기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막 확 불빛이 나면서 열 나면서 NaCl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거야. 격렬하게. 그러면 왜 나트륨과 염소 기체는 왜 이렇게 반응을 잘하느냐? 왜 이렇게 반응을 잘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바로 나트륨은 전자를 굉장히 잘 잃으려는 아이고 염소는 굉장히 전자를 잘 얻으려는 아이야. 둘 다 극단적으로 전자를 굉장히 잘 주려는 나트륨, 전자를 굉장히 잘 얻으려는 염소. 얘네들이 아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이지. 짐작하던 대로. 그럼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NaCl이 만들어지려면 Na 금속이 있고, 이제 자꾸 한번 써볼게. 금속 나트륨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보통 염소 기체 형태로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NaCl이라고 쓰긴 하지만 실은 얘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양이온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결합해 있는 형태잖아. 즉 얘가 먼저 나트륨 이온이 돼야 되고 얘가 먼저 염화 이온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얘네 둘이 정전기적으로 결합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나트륨은 이런 아이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인 아이야. 11개인 아이야. 근데 이 11개인 상태에서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해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럼 이 나트륨 입장에선 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 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지금 하나잖아.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 kop질의 전자가 하나인 건 알지? 그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해보자.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 껍질엔 전자가 최대 8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기억나지? 2단원 했었잖아.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니까 순서대로 채우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야. 나트륨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 내가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데 전자를 그러면 7개를 더 얻어서 18쪽 아르곤처럼 되던가 아니면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네온처럼 되던가. 당연히 전자 7개를 얻는 것보다 전자 하나를 잃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고 나트륨 이온으로 되려는 성질이 강하지. 그래서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해. 그렇다는 거. 음이온은 아까랑 같은 사고 방식으로 염소 같은 경우는 17쪽 전자가 총 17쪽이고 양성자 17개 전자가 총 17개인 아이니까 전자 배치를 하면 이렇게 돼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돼. 전자 하나를 더 얻으면 바로 아르곤처럼 되지. 전자 7개를 잃으면 네온처럼 되겠지. 당연히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훨씬 더 에너지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편안하지. 그치? 그래서 아르곤이 된다. 전자 하나를 쉽게 얻는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만나면 전자를 잃고 싶어서 안 달란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 하나를 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 이제 이것만 해도 안정화 됐어. 적어도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처럼 하겠다라는 목적은 달성되었어. 하지만 나트륨이 갖는 플러스 전하와 염화이온이 갖는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또 불안정해졌잖아. 이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그럼 결합할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완벽히 안정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NaCl, NaCl, NaCl 뭐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정이지. 고체상인 거야. 고체 상태인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중학교 때 얼추 다 배웠던 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 바로 이온 결합의 형성에 관련된 건데, 형성에 관련된 건데,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얘기야. 근데 나 이렇게 각도가 안 좋은데? 잠깐만. 이게 낫다, 그치? 이게 덜 못생겨 보인다. 야, 아까는 이렇게 얼굴이 엄청, 안 그래도 큰 얼굴이 더 커.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보자. 어렵지 않은데 그래프가 나오고 갑자기 에너지가 크니 작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져. 하지만 개념 단순해. 보자. 먼저 두 원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됐을 때의 상태를 생각해보자. 그럼 둘 사이에 먼저 인력이 있을 거야. 어떤 인력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나트륨 이온이라서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염화 이온 간에 정적이적 인력이 있지. 그치?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거야.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이제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Na 플러스라고 말하고 Cl 마이너스라고 말하지만 실은 얘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그득그득한 존재들이라서 가까이 오면 얘 염화이온의 전자구름과 나트륨이온의 전자구름이 서로 반발하기 시작해요. 그렇겠지. 점점점 반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워지면 막 붙을 정도가 돼버리면 나트륨 이온에 있는 양성자랑 염화이온에 있는 양성자끼리도 반발하게 돼버린단 말이지. 결국 우리가 그냥 멀리서 크게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이지만 얘를 좀 들여다보면 결국 서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요거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이 멀면 이렇게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라고. 그러다가 가까워지다가 딱 적당한 위치가 있는데 그 전에 가까워지다가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전자 구름의 반발 그리고 양성자끼리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맞춘, 그래서 반발력이랑 인력이 딱 좋게 균형을 맞춘 그때 바로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때가 바로 안정한 상태다 라는 이야기라고. 말을 좀 쫙 한 방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오케이. 그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봐. 먼저 이 그래프는 이 입자들이 가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가진 입자들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니야. 라임인데 절대값은 절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냐? 그럼 뭐냐면 바로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야. 그게 중요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에너지야. 즉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일로 가면 좀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멀어지면 둘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지. 거리가 멀면 서로에 가하는 인력도 작아지고 서로에게 가하는 반발력도 작아지니까 이 둘의 상호작용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다가 아주 멀어지면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이 둘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라는 개념이야. 이 그래프 그런 의미야. 알겠지? 0이 돼? 0은 안 돼. 이게 참 멋진 생각인데 0은 절대 안 돼. 우주에는 끝이 없지만 우주 끝이라고 할 만큼 저 멀리 있는 어떤 입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 서로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하지만 전자기력은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애의 인력과 나의 인력, 내 몸에 있는 입자들의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와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을 작용 중이라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이거 소름 돋는 일이라고. 정전기력만 그래? 아니야, 중력도 그래. 모든 물질이 다 서로에게 중력을 작용하고 있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짱이지. 되게 멋있는 개념인데. 신기한 일이야. 우린 다 그렇지. 우린 다 하나라고. 원래 하나였잖아. 빅뱅이 맞다면 우리 원래 하나였어.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게 한 점에 있었잖아. 우리 다 같이 있었어 원래는. 그러다 이렇게 나눠진 거야. 너랑 난 하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건 하나인데 헛소리 그만하고 자 보자. 그래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상호작용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하지만 디테일하게 0은 안 되고 있지. 0은 안 돼요. 0은 안 돼. 그럼 이제 보자. 얘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가 가까워짐으로써 서로에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 덕분에 이 둘이 가진 에너지가 같이 낮아진다는 거야. 더 안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안정해지다가 요 거리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 가장 안정해. 근데 여기서 더 가까워져 버리면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거지. 요거 알겠지? 요거 이해해? 물론 여기까지 가도 서로 상호작용이 없을 때보다는 안정해. 근데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여기서 더 가까워 딱 여기를 지나서 좀 더 가면 오히려 같이 멀리 서로 아무 작용을 가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안정해지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라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사실 이 그래프는 두 가지 그래프가 합쳐진, 산술적으로 합쳐진 그래프야. 어떤 그래프냐면 요거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인력에 의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있어. 요렇게 요 그래프는 뭐냐면 오로지 인력, 내가 지금 세워서 글씨 써서 못 쓰는 거야. 원래는 더 잘 쓸 수 있어. 다시 좀 자, 눕혀서 한번 써볼까. 오로지 인력에 의한 에너지만 표시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대략 요렇게. 요거는 오로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만 나타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가까워짐으로써 인력에 의해 안정화되는 에너지만 표시한 게 요거고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까워지면 생기는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에너지만 표시한 게 요거라는 거지. 요 둘을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더한 게 요 그래프라고. 알겠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때 B라는 요 거리에 있을 때 이온결합이 만들어진다. 요게 바로 이온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의 반지름, 바로 이온결합 반지름이다. 요게 바로 이 R0가 이온결합 반지름이다 라는 이야기지. 좀 길게 했나? 이제 그만할까? 좀만 더 해보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A는 이렇게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 C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 바로 B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B가 바로 안정한 상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됐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래.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이 좋아.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언제? B에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 요 거리에서 이온결합이 만들어져요 라는 이야기지.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적이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서 만들어진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쫙쫙쫙 붙어서 이렇게 일정한 결정을 만들어줘.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은 이런 결정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NaCl을 쓸 때 NaCl이라고 쓰는 건 Na 하나랑 Cl 하나가 결합해서 NaCl이라고 쓰는 게 아니야.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에 H2O라고 쓰면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H2O라고 쓰잖아. 근데 NaCl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이런 식으로 쭉 엄청난 수가 이어져 있어서
몇 개라고 쓸 수가 없어. 실제로 막 NA 밑에 막 2에 막 10에 막 11승배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결합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만 써서 NaCl이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H2O 같은 이런 애들은 분자라고 말하지만 얘는 분자라고 말할 수 없지. 그치?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얘는 H2O는 분자식이라고 말하지만 NaCl은 분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 얘는 뭐라고 말해? 화학식이라고 말하지. 응? 오케이. 자, 다음. 이온 결합 좀 더 가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명명하냐? 방금 얘기한 이런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전체 수를 쓸 수가 없으니 그냥 비율로만 쓰는 거야. 비율로만 써. 그래서 우리가 NaCl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하나씩 결합해서 만들어진 I인데 결과적으로 둘이 결합해서 정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결합이 만들어지겠지. 그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결국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한 개 한 개 결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 NaCl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크로스 해서 1이니까 NaCl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설명이야. 뭐 그런 얘기야. 마그네슘 12족이니까 안정해진 이온이 되면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지. 그치? 뭘로 하지? 염소, 똑같이 염소로 하자.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지. 17족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면 얘랑 결합해서 안정해지려면 정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염소가? 2개 있어야지. 그래야 2-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MgCl2가 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이걸 좀 더 그냥 설명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 이렇게 해서 MgCl2가 되는 거예요 라는 설명이지. 어렵지 않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의 명명법, 이름 정하는 법 한번 해보자. 이름은 음이온은 먼저 읽고 양이온은 나중에 읽을 때 이온을 생략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국 이온 결합 물질은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는 거지. 얘는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이잖아. 우리가 음이온에는 화를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었지. 그래서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거야. 양이온은 그냥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그냥 양이온 뒤에 이온만 붙이기로 했고, 음이온은 화로 바꾸는 거야. 소라는 글자가 있으면 화로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화만 쓰는 거지. 이런 애는 황이온이 아니지. 황이온이라고 말하면 황양이온을 말하는 게 돼. 그래서 얘는 황화이온이라고 말하는 거지. 화가 붙임으로써 음이온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야. 알겠지? 다음 이거 써보자 한번. 이게 학교 와서 같이 하는 건데 이게 같이 해야 재밌는 건데 이걸 니네가 따로 해야 되니. 해봐 한번. 에이, 어려운 거 있니? 해봐. 스스로 해봐. 지금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해봐. 그래, 학교 와서 또 해보자. 학교 안 온 거 아니잖아. 올 거지? 학교 올 거지? 코로나 괜찮아질 거지? 학교 오면 하자. 야, 나 진짜 못생겼다 근데. 와, 주름 봐라. 자, 다음. 답은 뭐 학교 오면 알려줄게.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너무 길게 했나? 그만할까? 근데 이게 애매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기가 아니다. 여기서 끊자. 그냥 끊는 게 낫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명명법까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들은 다음 시간에 하자. 고생했어. 안녕.